이렇게 하면 시작? 귀로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신호들 안 갔어요? 왜 저희가 안 뜨지? 네, 오지 않았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진 엘리자베스님, 그레이 미스님, 간발로 일일이 하셨습니다. 이 1위로 오시는 분들한테 뭐 상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진짜. 아니, 뭐,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저한테 앞으로 이렇게 접속 1위 하신 분들은요, 제 그 지메일 아시죠? ggirracc 네, 그 메일로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모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인 연락 주고받아야 돼? 그거 싫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럼 이메일 주소만 주세요. 제가 소포로 보낼게요. 그러면 지금. 네.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소리가 작아요? 볼륨을 더 올려보세요. 그쪽 메인에서 올려버려. 네. 그러니까, 2등도요? 네, 2등까지는 어려워요. 1등만 드릴래요. 네. 진 엘리사벳님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매달리게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럼 없던 일로 해요. 네. 괜히 실없는 농담 해봤는데. 아유, 오전 방송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컨디션 조절을 방송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는 어떻게 컨디션 조절해요? 매일 방송을 하는데? 저요? 저는 방송하고 그다음에 방송 준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과가 거의 없어요. 너무 삭막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는 삭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속편해요. 정말요? 네, 왜냐면 이게 약간 저도 밸런스가 맞는 건 아닌데 사람마다 왜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밖으로 나다니면은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냥 딱 자기만의 루틴 안에서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밖으로 번잡하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 사람 많은 곳에 가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절은 안 가시냐고. 부처님은 저와 항상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부처를 몸 안에 모시고 계시죠. 우리 모두 안에 불심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고요. 절도 가끔 갑니다만 특별히 절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제 안에 살이 있습니다. 사리가 있다고요. 살이. 살 말고 살이. 네. 이 살 말고 사리가 있다고. 그만큼 불심이 깊습니다. 가르시아님이 이름하여 혼자 살 팔자구만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면은 이 방송에서 제일 먼저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 결혼 반대세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래 하려고요. 그러니까. 도미 작가님만 몰래 와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절 못 가죠. 거의 절이 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답답함을 느끼시잖아요. 저는 사실 별로 답답함을 못 느끼는 게 늘 살던 방식대로 그냥 잘 살고 있어서. 예. 비대면 시대의 도래. 네, 문화의 적성에 맞는 저는 너무 그런 좋아요. 세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전 너무 좋아요. 집에서 상추 키우고 바질 키우고 콩나물 키우고 그냥 이러고 사는 게 좋아요. 우와. 저도 10조 벌면 20만 평 대지에 식물원, 동물원, 놀이공원 다 해가지고 저 혼자 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물원 난 반대세. 왜 동물을 마음대로 가둬놔요? 식물원을 하기 때문에 식물을 누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을 해야지.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논리가. 자, 오늘 방송은 이런 거 빨리 끊고 넘어가야 돼. 어색할 때는. 오늘 방송의 주제 미리 스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네수엘라의 금 인출 거부 사태. 이게 뭔 얘기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거 최근 얘기입니다.
차베스 때도 한번 이런 건이 있었죠. 네. 다음은 인도의 카스트제도 현재인데요. 인도가 이제 나름 선진 공화국으로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 어떤 18세기 잔재 같은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사람들 그 법으로 그게 금지돼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 논란의 핵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아마존까지 그거 있으나 마나 이런 논리로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위험하죠? 많이요. 자,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파켓몰과 함께 광고 좀 할게요, 여러분. 네, 광고만 타고 여러분들 막 짜증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광고가 있어야 저희 방송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고가 있어야 아니 현실적으로 방송 제작이 가능해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식구들이.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품도 쌈박한 걸로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이제 무선 이어폰이거든요. 제가 본 무선 이어폰 중에는 케이스를 비롯해 사이즈가 제일 작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 껍질 케이스가 아니고요. 이 크레들 자체가 충전이 되는 크레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거 이 옛날 그 약혼 반지 넣던 어떤 보석함 비슷하게 생겼잖아. 요렇게 작은 디자인 안에 무게를 다 약혼 반지를 사봤나봐. 약혼 반지를 20개씩 갖고 다니면서 막 아무한테나 막 띄워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뺐고. 지금 이모냉이 이 꼴이세요. 네, 아무튼 초경량, 초소형인데요. 근데 이게 이어폰 대기 시간 60시간, 작동 시간, 연속 작동 5시간 반이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제품의 성능은 브루투스 5.0을 쓰니까 좋은 거긴 한데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가격이죠. 파켓몰은 작물만을 취급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무선 이어폰 가격이 무려 27,800원. 3만 원을 안 합니다. 네, 5시간 사용 가능해요. 5시간 30분. 충전을 1시간 반 하면은 5시간 3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게 너무 좋은 게 요 아래 여기 귀에 꽂는 부분이 사실 너무 크면은 자꾸 빠진다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아요. 작아서 저도 귓구멍에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귀 구멍이 작은 편인데도요. 딱 끼면 딱 꽂아져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작다 보니까 이거 꽂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꽂으면요 완벽하게 안 보여. 보이는데요? 이거 옆에서 보니까 그렇지. 왜 거짓말을 하세요? 보여요.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일걸? 지금 광고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아니, 광고를 하더라도 진실에 기반해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콧구멍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넣어보고 싶진 않고요. 집사 꿈나무님이 며칠 전에 샀는데 잘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혹시 잡음이라든지 무슨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같은 건 없으셨는지 직접 사용하신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가격 대비 가성비로 생각하면요. 유선 이어폰하고 같은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좀 비싸잖아요, 솔직히. 27,800원이라니, 네. 어마어마한 가격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청겨 팔아도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파켓몰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참 어려움이 많네요. 서희 아빠님도 사셨다고. 이거 모델명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는 GNI 508 TWS. 그 안에도 이제 브루투스 이어폰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이걸 권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쓰시기도 좋지만 주변 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문하나님이 하신 거를 지금 실제로 보니까
귀금속 같아. 아유, 우리 보미 작가님 눈에는 이상하게 저를 향한 하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하길라나 봐요. 뭘 해도 그냥 좋게 봐주시는 거고요. 네. 예. 우리 서희 정말 아빠님이 가성비 갑이라고. 뭐 형광등, 후광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보이나 봐요. 조명도 저쪽에 다 몰아줘. 여러분 보시죠? 오늘도 화면에 저 여기만 닿아요, 지금 방송. 아니, 조명은 하나 이쪽 가 있고 하나 이쪽 와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지난주에는 저도 몰랐는데 두 개 다 저를 향해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 같네. 오늘도 왠지 난 조명에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무튼 적절한 시간을 광고해드렸고요. 파켓몰 찾아가셔서 많은 그 제품들이 있으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K걸포님이 사과 제품과 같이 쓰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 꿈나무님이 가격 뭐야? 진짜 착하고 마키님 애플. 그리고 요즘 과일을 너무 많이 팔았어. 네네네네. 다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네, 요게 이제 진짜 이거는 이쁘긴 이쁘네요. 네, 이쁘긴 이쁘네요. 쪼매나잖아, 쪼매나잖아. 그래서 딱 꽂으면 딱 이 느낌. 이 느낌. 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내가 쓴 코에도 대단하니 무슨 짜증나. 그만. 엑스트라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27,800원이고요. 모델명이 GNI508입니다. GNI508. 네. 파켓몰 가시면 이것 말고도 가성비 좋은 제품 엄청 시계 많아요. 네.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송작가가 경영자니까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안에는 파켓몰은 영원한 광고주의자, 광고자로서 네, 송작가 TV와 같이 할 겁니다. 503 아니라서 다행이래. 농담도 잘하셔. 네. 본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잠깐만 올리고 갈게요. 저 콧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송하다가. 네, 24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송 사고도 좋은데. 네. 뭐라는 거죠? 네. 자, 베네수엘라가 금을 인출을 하려고 했다. 그 얘기는 베네수엘라가 원래 갖고 있던 금이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누가? 영국이요. 네, 자, 제가 여러분, 송 작가님의 음모론을 듣기 전에 저의 정돈된 브리핑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5월에 영국 중앙은행에 넣어둔 9억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500억 원 상당의 금을 찾기 위해서 영국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중앙은행이 2018년부터 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금 인출 여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영국은 왜 거부를 하느냐? 2018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줄 수 없다. 자, 베네수엘라 하면 지금 지난해 1월에 갑자기 후안 과이도라는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오늘부터 지미 대통령 이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를 했죠. 그렇게 발표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우린 찬성일세 과이도 대통령 이러면서 미국이 주변 나라들을 들쑥들쑥 해가지고 서방 국가 50개국 정도가 우리는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참 웃긴 짬뽕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선거로 투표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미국하고 짝짝꿍된 젊은 애가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이야. 그랬더니 미국이 옳소! 그랬더니 서방 국가들도 옳소!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 헌정에 이제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선거로 뽑아놓은 걸 끝낸 상황은 선거 불복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모르겠어. 뭐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이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걸 엎었다. 그럼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게다가 더 웃겼던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월에 이제 이 과이도가 선언을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까지 구원해동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베네수엘라가 뒤집어져서 마두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끌려 내려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그때 제가 방송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고 이 마두로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쿠바를 비롯해서 물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서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을 응원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그 냉전 체제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지금 나뉘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일에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베네수엘라 수반은 마두로가 아닌 임시 대통령인 과이도인 만큼 마두로 정권이 임명한 중앙은행 이사진은 금 인출 권한이 없다면서 영국 법원에서 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이도가 영국한테 금 내주지 마요. 지네들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금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 그렇게 우리가 의심스러우면은 그 돈 우리한테 바로 주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 의약품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국민들이 지금 힘드니까 그 민출을 해서 그대로 그 돈을 누구한테 줘라? 유엔 개발 계획에 줘라.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에 넘겨라. 그러면 구호품으로 달라 그런 그렇죠. 거야. 그러면 유엔 개발 계획에서 구호품으로만 우리는 받겠다. 그거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설마 구호품을 받아다가 착복을 하겠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앙은행이 내어주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마두로 정권은 판결에 반발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 베네수엘라 그 검찰총장이 그 다음날 바로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체적으로 임명한 임시정부 관계자 11명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여기에는 과이도 의장이 임명한 중앙은행 이사 5명과 그러니까 되게 웃겨. 과이도가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이제 주요 요직도 내가 임명할 거야. 내각 수반이 네, 자기가 나름대로 해놨어요. 자리까지 다 판 거야? 네. 야. 그래서 여기에 외교장관 또 영국과 미국 주재 대사 등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영국 법원의 결정이 왜 지금 주목되고 있냐면,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국이 자기 나라 안에 금땡이라든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투자도 해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은행에도 맡겨놨단 말이죠. 베네수엘라 역시 그렇게 자산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영국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당한 자산 소유권을 어떤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 애들이 짜고 쳐있는 고스톱이라 이렇게 된 건데요. 네. 너무 음모론이 금에 관련돼서는 많아요. 저희가 이제 맥슨 골드의 어떤 자매 방송이기도 하지만 송 작가가 10조 재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금에 대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금 전문가세요? 네, 진짜? 금 전문가예요. 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겁나 좋아하죠. 왜요? 돈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은 지금까지 이제 추출된 거 자체가 한 17, 8만 톤 정도 돼요. 지구상에 원소로 존재하는 금이 한 40만 톤 되는데 17만 톤 이상을 캐서 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국의 어떤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거 말고 각국 이제 은행들이 그러니까 국고로 해갖고 금으로 이걸 보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쭉 있어요.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한 8,000톤 됩니다. 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이 뭐 독일, 일본, 뭐 러시아 비슷한 수 한 3,000여 톤 돼요. 우리나라도 금은 있습니다. 한 100여 톤 되죠. 140톤 정도. 아니요. 104.4톤이요. 104톤 정도 됩니다. 요것도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 90톤을 사가지고 이제 요만큼을 만든 거지 국내에는 이제 금 보유 자산이 사실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보유 자산 금들이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죠. 영국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름난 큰 국가의 은행에 다 일종의 보관이 돼 있어. 보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가장 큰 금 보관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 은행이라든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금 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 중앙은행이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저금을 하면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금을 맡겼기 때문에 여기다 보관료를 내야 돼요. 자, 왜 그러면 영국 중앙은행으로 금을
보관을 하느냐? 금 선물 시장이 영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금 거래의 대부분이 이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의 금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잉글랜드 은행에 예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물로 정말 금괴를 중앙은행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영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거기서 금값이 좀 떨어지면 정부 차원에서 그 내에서 그냥 그 계좌를 통해서 금을 사서 우리 금 얼마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해놓는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을 거치자면 금을 내가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럼 도난 위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전쟁 나면 뺏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이제 안전한 중립국의 은행에다 보관하는 게 일종의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을 보관해놓고 보관료를 내려다 보니까 비싸잖아. 보관료를 내기가 불안하니까 그 은행하고 약정을 맺어요. 그래서 내 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물품 보관소처럼 자, 요 창고 안에 이거 내 금 들어있고 요거 밀봉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창고용 보관이 아니라 이 안에 내 금을 보관하고 있고 그 안에 몇 톤이 내 금이라만 증서만 받고 대신에 이 은행에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영국 국영은행에서 요걸 갖다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인출 서류를 딱 내면 그걸 받기로 한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거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금을 예치시킨 만큼 이자를 받습니다. 요걸로 보관료를 상계하는 거죠. 조금 더 준다 그래요. 보관료보다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가 금을 말하자면 실물은 영란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프랑스은행이나 스위스은행이나 뉴욕 은행에다 넣어놓고 다 증서만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좋은 점에서는 관리의 편리함도 있는데요. 이 금을 보관을 하고 이 증서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이 금을 정말 1대1로만 거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음모론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금 보관증 보관 영수증 자체가 일종의 예금 증서가 되기 때문에 1000톤을 보관해놓고 10,000톤어치의 예금 증서를 써가지고 이게 유가증권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런 식으로 오바로 해갖고 이걸 써내버렸기 때문에 실제 뉴욕 연방은행 안에 유럽의 금 제로, 그렇죠. 영란은행 안에 실제 있는 실물금 제로, 뉴욕의 포트녹스에 있다는 8,000톤의 미국 금괴 제로, 실제적으로 증서만 존재할 뿐 실물금들은 다 어디론가 팔려나가서 없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독일이 이제 나치 시대 때 여기저기 이제 금을 많이 예치를 해놨다가 몇 년 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금을 찾으려고 하니까 얘네가 부랴부랴 뭔가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왜 갑자기 금을 찾아서 우리는 이제 금 우리나라 안에 우리 도이치방크 안에 보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음모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관리할 능력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거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놔라라고 하니까 얘네 잠깐만 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맞춰줘가지고 지금 넘기거든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금 1톤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금 1톤이라고 해봐야 800억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니콜라스 마두로가 찾으려고 하는 금괴 총 중량이 15톤이에요. 15톤이 1조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15톤 정도가 1조 2,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톤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말로. 네. 말로. 그래서 그게 실제로 돈으로 200톤으로 존재했으면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쪽 편에서 그쵸 사람들을 호도하려면은 성의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싸하게 포장이라도 해야 되는. 아니 어떻게 저쪽 것들은 머리도 나빠요. 성의도 없어요.
그걸 누가 믿어? 근데 또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너무 생각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깜짝 놀랐어. 응? 문 대통령이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쪽 군수기지 지하에서 일제가 남기고 간 금괴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노무현 정부가 홀딱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금으로 줬다는 거야. 근데, 금괴 200톤 해봐야 그렇게 큰 돈 안 돼요, 여러분. 뭐, 수백조 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금이 왜 그러면 이번에 15톤이 거기 있었느냐? 과거에 차베스 대통령이 이거의 10배, 150톤 정도를 은행에다가 영단원에 맡겨놨었어요. 그 당시에 니네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 제대로 이용되는 거 내가 못 믿겠으니까 실물을 내놔봐 그래갖고 생떼를 막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달겠어요. 야, 내가 나중에 증서로 준다니까 왜 우리를 못 믿어? 실물 내놔 그래갖고 기어이 난리를 쳐서 실물 없지 그러니까 진짜 몇 개월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150톤을 실물로 실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남은 15톤 정도 남아있는 게 지금 영란은행에 보관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 찾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한 11조 원이 넘었던 돈이었지만 그게 현물로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아마 없겠죠. 지금은 없죠. 이제 남은 10톤이라도 찾아가지고 잔돈이라도 급한 대로 구호품 사는 데 쓰려 그러는데 영국이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금까지 인출하냐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자산을 거의 대부분 동결시켜놨어요. 못 건드리게. 왜냐면 과이도가 합법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다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생각을 해봤더니 금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좋다고 너네가 우리를 그렇게 못 믿으면은 유엔 개발 계획 같이 하자라고 얘기까지 됐거든요. 얘기까지 됐는데 이게 유엔이 참 국제기구잖아요. 근데 유엔의 본사가 어디 있죠? 뉴욕에 있죠. 이 유엔이 참 유엔 개발 계획한테 이제 베네수엘가 우리랑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얘기를 영국 법원에 얘기해줘. 저쪽에서 못 믿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유엔 개발 계획이 슬그머니 한 발 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잘 그 내부에서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부하고 이미 유엔 개발 계획하고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영국 정부만의 판단이었겠냐고요. 미국 정부가 야 주지 마라고 분명히 개입을 했을 것이고 그 법원까지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엔이 여기서 한마디라도 좀 강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유엔은 절대 미국한테 강하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사무총장님도 계속 유감만 표시하시던 분 아닙니까? 8년 동안 계속 미국에 유감 표시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감입니다, 미국. 네. 그래서 이제 금은 사실상은 그 각국의 화폐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자국 화폐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금을 많이 보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언제든 실물하고 교환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에서 한때는 자기들이 발행한 달러와 동등한 가치의 금을 보관하기도 했었는데 경제는 점점 커지고 금을 구할 때는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연간 채굴량이 뭐 천여 톤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만한 경제를 위해서 그거를 채권으로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경제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 금값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값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전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값은요, 금 거래소에서 아침에 공시하는 가격대로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파는 금 25만원, 사는 금 28만원 이렇게 결정을 지면 그 가격대로 전사계에서 똑같이 그 가격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러한 금 거래를 통해서 외국들이 금을 사 모아가지고 국제은행들이 거래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한 번도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증서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물들을 어느 순간부터 사모으기 시작한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일단 내부에서 나오는 금들은 다 외부 반출 금지입니다. 네. 네, 다 내부에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뭐 1,500톤에서 2,000톤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10,000톤 규모 이상의 그 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의 개인들, 그러니까 국가가 보유한 금이 아닌 중국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이 아마 전 세계 금 총 수요의 60% 이상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원래 금을 사 모아가지고 쟁이는 어떤 습성이 있는 종족들이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개인이 쥐고 있는 금 보유량은 어마어마한 수준일 것이고 그 보유량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충분한 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으로 증서로 금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금 거래를 실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들고 가는 순간 금은행 시장, 금 시장 자체가 파산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 막 주렁주렁 금 반짝반짝한 거 막 매달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죠. 15억 인구가 기본적으로 한 10톤씩만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금괴 양이 수만 톤에 이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그럼 바랍니다. 디스크 안 생기네. 응?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게 주렁주렁 막 이런데 주로 누워 있으니까 괜찮아. 아 왜요? 누워 있으면 목에 무게 증가가 안 되지. 보여주려고 차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 만족 아닐까? 맞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덩어리채로 해갖고요. 요런 그 양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 배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금괴 싸놓고 옛날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극에서도 나와요.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게 이제 걔네들 한 양이거든요. 그만큼 덩어리로 만들어서 덩어리 쪽으로 가는 반면에 인도는 금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 장신구로 써요. 그래서 펴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팔찌, 옷걸이, 반지, 그러니까 실처럼 가늘게 해갖고 화려하게 다는 거야. 살이나 이런 데에다 붙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보유량으로 따져놓고 보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보유량 이게 승부가 안 나죠.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덩어리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옷 같은 옥이라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 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정말 무거워 보이는 걸 정말 이렇게 달고 다니시던데요. 이게 중국은 투자 가치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른 국가랑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옥을 50만 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안 파는 게 이 가격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팔게 되면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사는 순간 이거 50만 원에 사는 순간 이거는 자기 가치에서 1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야. 100만 원 되기 전에 이거 못 사와. 근데 만일 들어 여기에 누군가가 똑같은 물건을 50만 원에 누군가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이 사람이 50만 원에 100만 원에 사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거나 없애버리죠. 혼자 소유해버리는 거. 그때 이건 2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화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귀중품으로 한번 딱 찍힌 물건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거지. 내다 팔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베노마스크를 뭐? 지금 재테크 물건으로 아베노마스크를 사들이고 그거는 나중에 기념품이 될까봐 그런 거야. 희소성 때문에. 희소성도 있고 어떤 역사가 증명하는 범죄 증거물이잖아, 그거는. 네. 깜짝 놀랐어. 10만 원이라고. 그게 왜? 아무튼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환율 전쟁이 일어나서 기축통화가 다 무너진 선에 되면 그때 가갖고 금을 꺼내놓겠네. 그러면 중국인이 보유한 어마어마한 금수량이 깜짝 놀라게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왜 금모으기 했었을 때 그때 온 국민이 모았던 게 한 3톤 정도였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2019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약 5조 7,877억 수준이고 무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4톤, 금괴수로는 약 10,0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환 보유고의 1.2% 정도를 금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금 실물을 영국으로 보낸 것은 지난 2004년이 마지막이고요.
이 실물을 사서 보내는 방식은 정렬하고 운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넣어놓고 문서만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외환 보유고 비중에 금이 74.8%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독일인데 외환 보유고 중에서 금으로 70.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그 금은 뉴욕에 있습니다. 아니야, 그 뉴욕에서 가져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아니 그 연방정부은행 안에 보관이 돼 있었다니까. 네, 그걸 가져왔어요 근래에. 그거를 가져가게 만든 게 저는 미국 영화 다이아드 3일 거라고. 다이아드 3에 보면 악당들이 이 뉴욕에서 지하철 폭발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중장비를 몰고 가서 준비은행에 있는 금괴를 털어가지고 카나다에서 들고 튀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야 진짜 금이 있기는 있는 거냐? 그리고 금 자체가 그렇게 털기가 쉬운 거냐? 라는 그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음모론에 입각하다 보면 각국의 중앙은행에 보관된 금괴는 없다라는 게 중론인 거고 그 실물금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태인 자본가가 싹 쓸어 갔는지 중국 자본가가 싹 쓸고 갔는지 아니면 어디 보여지 않는 그 관세 자유지역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는지 그 실물금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광고하시죠. 네. 맥슨골드. 네. 요즘 금 시세가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곧 25만원 선을 넘어서 26만원 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금에 대한 시세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영국의 금 시장에서 공시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달러가 이 세상을 득세하고 있는 이상, 금값이 무한대로 오를 일은 없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금 쪽으로 투자가 치중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값이 오르게 되면 여지없이 금값을 한 번씩 내려가지고 시중에 있는 금을 긁어가는 이른바 금값 조작률이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금 시세가 좋을 때 여러분이 빨리 팔아갖고 요거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요게 떨어질 때 자꾸 사세요. 요거 한 5년 간격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 요것만 하셔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바람을 잡나? 네, 그러니까 금에 치중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여유가 있는데 나 주식 투자나 이런 건 머리 아파서 싫고 조금 여유 있는 돈으로 그러면 금이나 그러니까 장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팔 때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있는 거 긁고 나서 파시고요. 하셔야 돼요. 자잘한 먹거리나 이런 거 갖고 와서 금괴랑 바꿔두세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가격이 또 한 20만 원대 쭉 내려오면 막 사야 돼요. 그리고 네, 금을 사실 때는 송작가 TV가 안정성과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맥슨 골드를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알차게 광고를 하나? 아니 근데 이거 오탄하고 또 쓰시는 거예요? 네, 이거 참 안 바꾸시네요. 그러니까. 뭐를? 럭키 주얼리 상가 1층 8호가 뭐야? 럭키 주얼리 상가잖아요. 이런 건 알뜰하지 마세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금으로 바꿨습니다. 하세요. 네, 금으로 하세요. 금이 더 속편해요. 네, 차라리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언제나 황금성이 전 금에다 투자하셨다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요거 한 4, 5년 간격으로 계속 파도친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사실 늘 조마조마하고 막 세금 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잖아요. 세입자 구하고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사고 팔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금덩어리 사놨다가 몇 년 단위로 환금하면은 이건 나름 괜찮은데? 은행이자보다 훨 낫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 알아요. 부동산 투자 지금 겁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네, 알거든요. 자, 그 돈을 우리 금으로. 지금은 일단 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팔 때고, 그게 딱 20만원, 21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셔서 30만원에 파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런 정말 실무적인 방송 누가 해주겠어. 네.
네, 나대호님, 사랑합니다, 작가님 하시면서 슈퍼챗 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늘 감사님도 슈퍼챗 파도 이러면서. 예. 파도 너무 좋아.